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를 먼저 구조하겠습니다. 지난 25일에 480억 원 규모의 유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번 증자 소식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는데 약 400억대의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주가의 가치 자체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미래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분석적으로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라는 것이 무조건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분명한 명분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물론 물량 소화의 기간 자체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서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내재 가치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을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 부담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의견을 오늘 이제 지금 아침까지 오후까지 계속해서 음봉으로 떨어져 있다가 지금 이제 양봉으로 살짝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파락이 크게 나왔다가 반등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이게 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가 어쨌든 수치로 찍히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재접근은 어떨까요? 일단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매출로 잡힐 수 있는 메리트가 생겼을 때 저는 다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번 8월 달에 최저점이 2,900원이었죠. 2,9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세웠었던 저점인데 이 저점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장된 이후에 만들어 놓은 최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최저점까지 이탈하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기업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접근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 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저의 의견이니까 저의 의견은 참고하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자면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저는 지금 도망가자라는 의견 이후에 재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는 현재 기업의 내재 가치도 좋지 못한 만큼 일단 도망가 보시고 이후에 숫자가 찍힌 이후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당장은 재접근도 무리가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 속에 천일영 관련주로 묶이면서 조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대상홀딩스는 그래도 좀 이제 기업의 규모도 괜찮고 내재 가치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근처에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던 회사인데 최근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소식 때문에 이슈가 좀 됐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인데 3천억이 안 되는 기업치고는 매출이라든지 내재 가치가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 연결 재무제표로 보시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또 살짝 착각도 할 수 있는데 착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내재 가치가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로는 그만큼 안 좋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살짝 재무제표가
실제 가치보다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쁜 기업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천일염으로 인해서 잠시 테마로 엮여서 지난주에 움직임이 나왔고 현재 한 6%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관심이 필요하다. 오히려 관심이 좀 필요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보다 식음료 관련주라든지 은행 관련주라든지 통신 관련주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종목군들 우리가 내수주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내수주들에 대한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식음료 관련주로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천일염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날씨 이상 기후 때문에 이 곡물의 생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이 높고 대상홀딩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 같은 경우도 식음료 쪽으로 엮여서 충분히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홀딩스는 식음료품주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현재 대상홀딩스가 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버텨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9,2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좀 더 받아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7,000원대에서는 재매수나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6,400원대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대상홀딩스라는 기업 자체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상홀딩스라는 기업이 지난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서 거의 8년 동안 계속해서 계속 하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2020년도에 한번 반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2015년도의 고점이 3만 원대입니다. 지금 7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9,200원 선, 손절가는 6,400원 선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홀딩스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을 주시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주셨는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9,200원, 손절가는 6,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와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인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도 거래가 적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거래가 적었기 때문에 대반등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저점에서 반등한 정도, 저점에서 상승한 정도를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주가의 낙폭 자체가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나 향후 폴라리스 오피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니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견고해지고 공고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한번 잘라낸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하락 정도는 낙폭이 10%로 크게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상승했었던 폭에 비해서는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도망가자 내지는 버텨내자 둘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결정을 해봐야 한다면 저는 일단 그래도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이게 주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트레이딩의 입장에선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밀려 내려와서 이제 5천 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메리트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약 5천 원대에서 재매수를 권해드리는 부분이고, 5천 원대에서 재매수를 하게 된다면, 재접근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6,800원 선, 그리고 매수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손절가는 4,200원 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회사가 지금 빠지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적인 하락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매물 추세라고 보고 있지만 그동안 올라왔었던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정폭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잘라내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전부 다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는 한번 줄이거나 잘라낸 다음에 밑에서 지지받는 것을 보고 다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